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오랜만에 심층 분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엄청난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붕괴의 사막입니다. 미국 이제 대만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속내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중국, 이제 미국은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미 상원이 대만 독립 타이베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타이베이는 대만이 아니고 대만의 수도가 이제 타이베이죠. 그런데 타이베이 법, 대만법이 아니고 타이베이 법이 뭐냐? 자, 미 상원이 현지 시각 11일 대만 동맹국 국제적 보호와 강화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게 이제 타이베이 액트라는 건데, 이게 뭐 진짜로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 그걸 상징하는, 뭐 우리로 치면 서울, 이게 아니고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미지화 한 거죠. 그래서 뭐의 약자냐?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이거의 약자인데, 이게 교묘하게도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베이 액트인데, 이게 이제 대만 동맹국 국제적 보호와 강화 계획이다.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자, 이 법안은 홍콩 사태 이후에 위기감이 고조된 지난해 9월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의 주도로 초당파적인 협력 속에서 기존 계류 법안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은 대만이 전 세계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돕고 대만이 정식 국가로서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다 라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뭐 지금 관심이 없지요. 대만 언론이 이렇게 보도한 것을 발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보시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내용인가 하면, 대만이 전 세계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돕겠다 이거예요. 즉, 전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도록 도와주려고 하면은 미국 자신들도 대만하고 동맹을 맺어야죠. 지금 이제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퇴출된 이후에 지금 대만하고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17개 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완전히 정상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동맹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동맹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만이 정식 국가로서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유엔에 가입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만이 이 대만이라는 그 중화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이름과 동시에 모든 국제기구에서 퇴출됐어요. 이거 다시 이제 복원시켜 주겠다. 이 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뭐 미국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전부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탄력을 받은 겁니다. 자,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대만이죠. 대만이 사실은 뭐 유엔 상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공으로부터 이 대륙을 뺏기고 대만으로 피신을 했던 국민당 정부가 다시 중공을 이제 퇴출시키고 수복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이제 안 될 것 같은 것이 확실해진 시기에 대만은 사실은 퇴출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대만이 국제연합 강제 추방, 바로 1971년 10월 25일의 사건입니다. 26차 유엔 총회에서 알바니아가 발의한 중국 대표권 귀속 표결에서 참석 128개 회원국 중에서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중화민국의 국가로서의 국제법적 지위가 박탈이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던 대만이 당시 중국이죠. 중화민국이죠. 이 중화민국이 이 순간 모든 국제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유엔에서 퇴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위를 중공, 지금의 중국이 그냥 이어받게 됐죠. 우리 중국 대사관도 바로 그냥 중공이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참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냉정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시진핑 2기 이후에 본격화된 전방위적인 위협. 자, 시진핑이 2012년 집권을 한 이후에 이제 5년씩 가죠. 그래서 1기는 이제 권력을 공고화하는 작업이었고 2기부터는 완전히 이제 사실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지금 종신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거의 뭐 완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앞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에 대만을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한 그런 본격화된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신년사인데요. 2019년 1월 2일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40주년 기념 연설인데 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일국 양제를 인정하는 형태로 통일되어야 한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 민족 감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이 불가하다. 우리는 평화 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놔둘 것이다. 이는 대만 동포가 아닌 외부 세력 간섭과 소수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멘트를 했습니다. 대만은 이제 홍콩처럼 일국 양제하겠다. 니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통일하자. 이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홍콩 사태를 보면서 대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돌아서 버렸죠. 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니들 간섭하지 마. 이런 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 자꾸 간섭하면. 그래서 우리는 평화통일에 최선 다하겠지만 말 안 들으면 군사적으로 점령할 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군사적 옵션을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자, 이런 무력 사용은 대만 동포가 아닌 외부 세력의 간섭이다. 미국이다, 미국. 그리고 소수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활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차잉원 총통, 이 민진당 이런 자들을 겨냥한 것이지 다수의 대만 시민들을 보고 한 소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민진당과 대만 국민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만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부터 이 대만 섬에 살던 뭐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송명청 시대에 건너온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당. 마지막에 이제 그 국공내전에서 패퇴해서 장제스와 함께 넘어온 국민당 즉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원주민 그룹과 두 번째 이제 오래전부터 중세시대 때부터 넘어온 이 사람들은 독립주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당 정부는 이제 독립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하자 이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공산당에게 패퇴해서 도망왔지만 지금은 그 공산당에게 귀속하자는 주의로 살짝 좀 변질이 되어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 그 독립하자라는 파가 이제 민진당을 좀 지지를 많이 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력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러니까 그로부터 사흘 후입니다. 작년 1월 5일이죠. 차잉원 총통이 정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연설을 합니다. 어떻게 연설했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겠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연설했어요. 저 무지막지한 중국이 우리를 무력으로 치겠다고 한다.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중화민국은 중국 공산당이 무력 통일을 감행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굴기와 세력 확장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세계 질서가 도전받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방에 있는 중화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의 최일선 방어선으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이 시대의 의무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은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어요. 우리 국방TV에서도 알려드린 바가 있죠. 자, 두 번째 단락 여기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당신네들이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최일선 방어선에서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시켜달라. 빼지 마라. 이제 이렇게 미국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또는 일본, 뭐 독일, 유럽, 영국, 뭐 프랑스 이런 전 세계 각국에다가 이렇게 호소를 하죠.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이 시대의 의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 우리 도와달라. 우리는 중국이 지금 우리를 무력 사용해서 한다고 한다.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죠. 정말 절절한 그런 연설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저도 참,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자존심을 완전히 다 던지는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대만을 살려달라라는 그런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맹주인 미국은 화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1월 5일 날 그렇게 차이잉원 총통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해 작년 5월 1일이죠. 미 하원에서 대만 보증법이라는 게 통과가 됩니다. 중화민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이며 미국은 대만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 군사력이 너무 약하고 중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무력 침공을 한다고 하니까 대만의 군사력을 국방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제공을 해줘라. 그래서 대만 보증법, 대만이 살 수 있도록 보증해줘라.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멘트가 바로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 대만, 타이완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 하원에서 중화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6월 1일 날, 이제 한 달 후입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싱가포르와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 국가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라고 이 보고서에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개 국가, 이 국가의 카테고리에 대만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대만은 그동안 국가가 아니죠. 뭐냐? 바로 이제 유엔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듯이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인 이 중국 정부를 반대해서 나와 있는 반군입니다. 반군. 그런 식으로 지금 격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반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국가라고 미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에 미 하원에서는 중화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만이라고 하지 않고. 자, 그리고 여기 국무부 관계자는 7월 달에 뭐라고 했냐? 카리브해를 순방 중인 차잉원 중화민국 총통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며 그를 국가 정상으로서 의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여름에 차이잉원 총통이 카리브해를 순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죠.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합니다. 차이잉원 받아주지 마라 라고 하는데 미 국무부가 우리 미국에 오시면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오면 완전히 국빈으로서 의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중화민국이라고 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이라고 하지 않고 중화민국 총통의 미국 방문 환영한다. 우리 받아주겠다. 그리고 오면은 국빈 의전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차이잉원 총통이 가는 길마다 60대의 사이드카를 쫙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끝내주는 의전을 해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화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전방위적으로 대만군의 재무장 지원을 해줍니다. 육해공 할 것 없이. 그래서 지상군 M1A2T 전차 108대를 팔았어요. 이 M1A2T 전차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에 들어가 있는 미 2기갑여단, 이 2기갑여단의 탱크가 M1A2 SEP V2 버전인데 그거보다 V3 버전이에요. 그거보다 더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쓰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개량된 그 버전을 그러니까 완전 최신형이죠. 대만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공격 헬기, 강습 헬기 이런 거 다량으로 운영하니까 그런 헬기들 격추시켜 버리라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 250발을 팔았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상륙함들 이런 것들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격파하라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또 100발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무기 도입 또 지금 협의 중이죠. 해군력 개량하고 있어요. 키드급 구축함 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마크 46 어뢰죠. 구축함에 장착하는 어뢰입니다. 이거 개량은 최신형 어뢰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크 41 수직 발사관, 대공 미사일 이런 미사일 수직 발사관 그리고 SM2 미사일 이런 걸 소량 판매해 가지고 이거 뺏겨라.
뺏겨가지고 국산으로 만들어 해서 그 베낄 수 있도록 소량으로 팔았어요. 그러면서 방공 구축함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이지삼. 그리고 잠수함 건조 기술을 지원합니다. 잠수함. 이 대만 잠수함은 2차 대전 직후의 그런 정말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잠수함이죠. 오래된 잠수함인데 이제 잠수함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면 물 밑에서 잠수함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고 잠수함이 있으면은 중국군이 못 건너오겠죠. 이게 또 억제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누가 대만에 잠수함을 팔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팔겠습니까? 독일이 팔겠습니까? 중국 눈치가 보이는데 못 팔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자들을 지원해줘서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공군력 현대화하죠. 대만이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된 구형 F-16AB형 이거를 140세대를 완전히 최신형으로 개량시켜주고 그리고 신규로 또 이 F-16V형을 66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 210대가량의 최신형 F-16이 있는 거예요. 이거 중국군이 함부로 대만 해협에서 제공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10대의 최신형 F-16. 자, 그리고 이제 제이소우라고 하는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함 대레이더 미사일 50발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트 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죠. 이거 6개 포대를 팔았고 또 이 기술을 바탕으로 텐궁이라고 하는 대만의 독자적인 이 지대공 미사일, 우리로 치면 MSAM쯤 되겠죠. 그거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육해공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 군사력을 인도 태평양 동맹군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입니다. 왜냐? 대만이 이제 이지스함 이런 거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그 이지스함을 궁극적으로는 대만 해군을 아예 자신들과 데이터 링크를 시켜버리려고 지금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만인데요. 국방부가 중산과학원 자체 연구개발 프로젝트라고 밝힌 쉰렌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성과 상당수는 자체 개발품이 아닌 미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해군 함정의 미국제 전술정보 전송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설치를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미국과 대만의 국방협력 개발 사업은 1억 8천만 달러 수준에 달한다. 미군으로부터 구매한 전술정보 전송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대만 해군 함정에 설치할 경우에 대만 해군은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실함대 사령부와 실시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이거 뭐냐? 우리로 치면 지금 미 해군하고 미군하고 우리가 링크 16, 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과 대만군은 동맹군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죠.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데 미군이 쓰는 그 전술정보 전송 링크 시스템을 대만군 군함에 또 대만군 각종 군사 장비에 F-16 전투기에 단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나중에 지금 다 이제 바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코드만 딱 꽂으면 되게끔. 그러면 이제 동맹군, 자 오늘부터 우리 대만은 우리 미군하고 동맹이야, 동맹군이야 하는 순간 코드를 딱 USB 단자에 꽂듯이 딱 꽂아버리면 모든 것이 이제 데이터 링크가 되듯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하듯이 일본이 미국하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딱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부터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작년 5월 5일 날 보도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뭐냐? 바로 대만 군사력 재건을 통한 대중국 포위망이 공고하죠.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만이 사실은 중국을 포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불침 항모 중에서도 초대형 불침 항모죠.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제도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이렇게 딱 이어버리면은 뭐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라인이 형성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이 선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계속 너무 안타깝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 대신 대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큰일 났고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구분 상승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사적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공고화하고 그리고 중화민국의 합법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공적화를 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노림수가 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효가 되는 그 타이베이 법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법안입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대만은 2,300만 명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국가이자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자다. 자, 대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만은 2,300만 명의 자유민주 국가다 이겁니다. 자유민주 국가. 중국 공산당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자유민주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이 대만을 합법화하는, 그리고 앞으로 동맹에 끌어들이는 이 법안, 타이베이 법안 2조 1항에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3월 5일 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중국 공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이죠. 여러분들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중국을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은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전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치명적이고 수시로 주권을 훼손하며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안정을 위협한다. 라고 군사적으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다. 중공이. 이렇게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인도 태평양 사령관, 그냥 포스터 한 명의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을 어느 순간부터 중공으로 규정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시작된 미 정보기관, 그리고 미 정부의 이미지 전쟁 스타트예요. 자, 여기는 미 국가방첩안보센터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웨이가 문제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위협이다. 중공이다. 진짜 문제는 바보야. 진짜 문제는 중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목조목이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러면서 쫙쫙쫙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야, 이거였구나. 지금 우리나라에 저기 종로에 있는 어떤 분들, 저기 그 종로에 있는 힘 있는 분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중국에 저럴까? 또 우리나라에 저기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저기에 있는 저 정치하시는 사람들, 저 중에 일부가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또 언론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럴까? 시민단체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게 여기에서 전부 다 나와 있고 그 사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따로 제가 내일쯤에 다시 한 번 더 데일리 디펜스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야, 이거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국 관련한 문제들 이거구나 라는 게 딱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공산당을 분리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미국입니다. 이제 미 정부가 이제 중공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이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미지 전쟁, 이거는 공산당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자, 2월 19일입니다. 올 2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올 2월 19일 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이, 즉 중공이 미국의 개방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연방, 지역, 주 수준에서 주도권을 쥐려한다. 중공이 보낸 대리인이 선거로 뽑힌 미국 의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지 말라는 정부 공식 사안을 보내 협박한다고 생각해보라. 라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권 내에도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는 장학생들이 천지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익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일 제가 아까 사례 분석하면서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월 10일 날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뭐 바로 어제죠.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11만 8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게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침체에 빠뜨린 이 감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자국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없애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거 좀 느낌이 싹 오시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코로나19로 이제 이름 바꿨죠. 왜? 중공이 연상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후임이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보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은폐와 조작이 전 세계에 지난 2달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중공이 은폐, 조작, 이게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은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치명성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WHO 사무총장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고 있다. 이러다가 지금 이제 팬데믹 선언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작자인데, 그도 아마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이런 중공 장학생 중에 하나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공산당의 리더십이에요. 이거 작년 한 해에만 일어났던 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퇴役군인들이 일자리 때문에 폭동을 일으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왜냐 일찍 이제 중국이 그 군사력을 현대화하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던 그 군사력을 이제 슬림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 전역한 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문제죠. 삶의 문제죠. 그리고 신장 위구르 사태. 민족 문제죠. 소요 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먼구 소요 사태. 여기는 뭐냐? 지역 차별 문제입니다. 왜 해안선 지역만 저렇게 해주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도록 하냐? 라는 경제 문제와 지역 차별 문제죠. 그리고 광저우 소요 사태. 이건 삶의 질 문제예요. 왜 우리 지역에 우리를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왜 이 초대형 화장장을 만드냐 해가지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중국은 변화하고 있어요. 자, 무너지는 중국 공산당. 이제 대만은 시작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라는 완전히 초강력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중국에게 빡 날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어릴 때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시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고 대만을 중화민국이라고 부를 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2탄으로 지금 어떤 사례들이 전 세계 어떤 그 공작을 펼치고 있는지 중국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